오전 10시. 마트 문이 열리고 하루 장보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할인 품목을 향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죠. 그 틈을 조용히 비집고 들어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허름한 체크무늬 점퍼에 늘어진 회색 바지,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오순자.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닿은 곳은 라면 진열대.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봉지 하나를 들어보며 유통기한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봉지 하나를 봉투에 넣습니다. 다음은 두부, 그 다음은 11으로 붙어있는 사은품 과자. 그녀의 쇼핑 리스트는 늘 한결같고 가격도 10,000원이 넘는 법이 없었죠. 계산대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순자는 그 맨 뒤에 차분히 서 있습니다. 앞사람이 계산을 마치자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봉투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계산대의 알바 직원 소라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손에 동전만 쥐고 온 순자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물건 사러 오셨네. 오늘도 또 오셨다, 진짜.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현금이시죠? 잔돈은 동전으로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계산을 마칩니다. 옆에 있던 한 남성 고객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1,000원짜리 사면서 줄은 길게 서고 말이야. 집에만 계시지. 순자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묵묵히 물건을 챙기고 계산대를 나섭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고개를 살짝 돌려 계산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엔 어딘가 묘한 침묵이 담겨 있었죠. 마트 밖으로 나온 순자는 길가 벤치에 앉아 라면 봉지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햇살이 비추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정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마트 맞은편에 멈춰 섭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가 순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전화기를 꺼냅니다. 예, 회장님. 어머님께서 마트 방문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늘 가시던 그 지점 맞습니다. 그의 말 끝에 따라붙는 낮고 조심스러운 톤. 그 순간 순자의 봉투 속에서 비닐로 쌓인 금색 명함 한 장이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 넣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라면 하나 들고 두부 하나 들고 1,000원짜리 손님이라 불리는 그 노인의 발걸음이 마트를 떠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그녀가 이 마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트 사무실 안. 점장 김 부장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본사에서 점검 나옵니다. 복장, 응대 태도 전부 확인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민원 생기면 진짜 곤란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지고 계산대 담당 소라는 중얼거립니다. 제발 그 1,000원짜리 할머니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옆자리 알바생 유진이 묻습니다. 그분이 왜요? 소라는 얄밉다는 듯 웃습니다. 매일 오는 것도 피곤한데 1,000원어치 사면서 줄은 오래 서고 거스름돈도 동전으로 받아가고 뭐 하나 시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소라의 말에 몇몇 직원은 함께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중 한 명, 시식 코너의 단기 알바생 지수는 마냥 웃지 못합니다. 며칠 전 오순자가 자신에게 묵직한 찐빵 하나를 건넸던 기억이 떠오른 탓이었죠. 그날 오후 오순자는 다시 마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날과 다름없는 복장, 여전히 검은 비닐봉투를 손에 든 채 천천히 매장 안을 걷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해 움직입니다. 가볍게 인사하는 지수만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계산대에 다가간 순자는 라면 하나와 우유 한 통을 꺼냅니다. 소라는 얼굴을 굳히고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엔 카드세요. 아니면 또 동전이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카드 한 장을 꺼냅니다. 하지만 순간 카드 인식이 되지 않자 소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계가 안 받네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주변 고객들이 순자를 흘낏 쳐다보고 뒤에 줄 선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이 참 뭐 하나 사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어. 순자는 카드 대신 1,000원짜리를 조용히 건넵니다.
소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잔돈은 없어요. 다 동전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전으로 잔돈을 받아갑니다. 지켜보던 지수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순자가 나가자 그녀도 조용히 따라 나가 보려다 점장에게 불려 돌아섭니다. 그날 저녁 직원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1,000원짜리 손님 또 왔다. 내일도 올걸? 누군가가 웃긴 이모티콘을 달고 또 누군가는 대체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와? 라며 말을 얻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마트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작은 주택에 도착합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벗은 운동화를 곱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앉아 검은 봉투에서 꺼낸 라면과 우유를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놓습니다. 순자는 찬장을 열고 그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금박으로 된 오래된 주식 증서 파일 한 장.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이름 없는 돈이 제일 편하지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녀의 손끝이 증서를 덮고 시선은 다시 창밖을 향합니다. 마트가 보이는 창 너머 그곳에선 여전히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입구 앞 햇살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춥니다. 차 안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 박상무가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검은 비닐봉투를 손에 든 오순자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녀는 마치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같은 걸음으로 마트를 향해 걷고 있었죠. 박상무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도 어머님 예정대로 마트 다녀가십니다. 예. 지난주부터 제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마트 안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매장 안에서는 평소처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계산대 옆 고객 응대 일지. 그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령 고객 응대 시 주의사항. 마트 안 순자는 조용히 과일 코너에서 바나나 한 송이를 들어봅니다. 하나가 멍들어 있는 걸 발견한 뒤 다시 내려놓고 옆에 다른 송이를 고릅니다. 그 과정이 느리다며 지나가던 고객이 헛기침을 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 장면을 지수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뭔가 찜찜한 기색이 엿보이죠. 지수는 잠시 뒤 순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 바나나 하나 더 드려요.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도 감사도 아닌 묘한 무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다정한 말이네요. 지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돌아섭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에서 박상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장 김 부장은 직원들을 불러 간단한 회의를 엽니다. 다음 주 본사 점검 들어온다. 응대 태도, 물건 정리, 계산 정확도 전부 점검 항목이다. 소라는 입을 삐죽이며 묻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그날 또 오시면 어쩌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응대는 똑같이. 무시하지 말고 대신 쓸데없는 말은 삼가. 민원 안 나게. 소라는 대답 대신 머리를 극적이고 지수는 시선이 순자 할머니의 자주 서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어느새 매장의 분위기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마트에서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뒤에서 한 사내가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의 박상무입니다. 할머님, 오늘 마트 어떠셨습니까?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언제부터 따라다녔죠? 박상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합니다.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셔서요. 직원 응대 태도도 보고 마트 운영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앞을 향해 다시 걷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쉽게 가늠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박상무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댑니다.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곧 큰일 나겠네요. 이른 아침 마트 직원들은 분주하게 개장 준비에 나섭니다. 쌓여있는 진열 박스를 나르고 시식용 국을 데우는 소리가 매장 곳곳에서 울립니다. 시식 코너에서 지수는 고무장갑을 낀 채 조용히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마트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천천히 들어오는 사람, 바로 오순자였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작은 발걸음, 고개를 숙인 채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계산대의 소라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귀찮은 듯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오셨네. 진짜 대단하다. 뒤에 있던 동료 직원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 할머니 진짜 혼자 사시나? 가끔 보면 안쓰럽기도 해. 소라는 코웃음을 칩니다. 혼자 살아도 그렇지. 매일 1,000원어치 사러 오는 게 말이 돼? 그 시간에 집에서 TV라도 보시지. 진짜 이해 안 가. 소라의 말은 냉소로 흘러갔고 매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순자는 시식 코너 앞에서 멈춰 섭니다. 지수가 막국을 덜어내던 국자로 그릇 하나를 집어 그녀에게 건넵니다. 오늘은 무국이에요. 국물 진하니까 소금은 안 넣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릇을 받아듭니다. 작게 끄덕이며 한 모금 떠먹고 작게 미소 짓습니다. 맛이 참 진하네요. 이거 끓이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봉투 속에서 조그만 물건 하나를 꺼냅니다. 흰 종이에 쌓인 방금 구운 듯한 찐빵 하나. 이거 따끈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점심 전에 꼭 하나는 먹어야죠. 지수는 당황스러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얼굴로 찐빵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뜹니다. 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찐빵을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점심 무렵 마트 사무실 안. 점장 김 부장이 회의 중인 직원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다들 본사 점검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계산대 쪽. 아무리 바빠도 고객 응대 매끄럽게 하세요. 소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컵을 탁 내려놓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할머니는 진짜 뭐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마트 직원보다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김 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그 손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어떤 분이든 손님이면 손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지수는 다시 시식 코너 앞에 섭니다. 아까 받은 찐빵은 비닐봉지에 넣어 잠시 식지 않게 보관해 두었죠. 그녀는 천천히 찐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뭅니다. 그 맛은 평범했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한편 매장 바깥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박상무는 여전히 순자의 동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말합니다. 회장님. 어머님, 오늘도 별일 없이 다녀가셨습니다. 직원 한 명이 좀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네요. 이름은 지수라고 합니다. 박상무의 얼굴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표정이 번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멀리 순자가 사라진 방향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오순자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네요. 오순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마트 입구 앞 본사 마크가 찍힌 차량이 조용히 도착합니다. 유니폼을 말끔히 차려입은 본사 감사팀 직원들이 내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점장 김 부장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오셨습니까? 지금 바로 회의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앞서 지침드린 대로 오늘은 불시에 현장 응대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고객과 직원 간 대화, 서비스 태도, 특히 고령 고객에 대한 응대는 중요합니다. 그 말에 김 부장은 긴장된 얼굴로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계산대의 소라는 그 상황을 흘깃 보며 작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필 오늘이야. 그 할머니 안 오는 날이면 좋겠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런 바람을 비껴가곤 하죠. 마트 안쪽.
그 시간 익숙한 발걸음이 다시 매장에 들어섭니다. 오순자 검은 봉투를 손에 들고 익숙한 동선으로 라면 진열대 앞에 섭니다. 바로 그 순간 마트 반대편에서 감사팀 직원들이 응대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쉽니다. 순자는 오늘도 조용히 라면 한 봉지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우유 하나, 세일 중인 삶은 계란 한 판까지. 계산대줄 앞.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대기합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뒤에 있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내뱉습니다. 또 그 할머니야? 맨날 줄만 길어지고 시간 잡아먹는다니까. 소라는 익숙한 듯 이를 무시하고 순자가 자신의 앞에 섰을 때 기계적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현금이시죠? 봉투는 필요 없으시고요. 순자는 조용히 카드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순간 단말기가 오리움을 내며 인식을 실패합니다. 소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이 카드 또 안 되네요. 다른 거 없으세요? 순자는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결국 지갑에서 현금을 꺼냅니다. 지폐는 없고 동전 몇 개가 손에 쥐어집니다. 소라는 흘긋 순자의 손을 본 뒤 목소리를 조금 더 높입니다. 1,000원짜리 다 떨어졌어요. 잔돈은 50원짜리로 드려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에 뒷줄 손님이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이고 진짜 집에선 뭐 하시나 몰라. 하루 종일 여기서. 그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감사팀장이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 손님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팀 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합니다. 소라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계산대 뒤에서 누군가 또 다른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상무.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순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조아립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순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계산대 직원들, 점장 김부장, 감사팀장까지 모두 숨이 멎은 듯 그녀를 바라봅니다. 소라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놓칩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를 향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계산을 마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은 값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요. 손님이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먼저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매장 안에 깊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돌아서며 매장을 떠납니다. 뒤에 남겨진 직원들, 특히 소라는 굳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마트 사무실. 점장 김부장과 직원들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방금 전 1,000원짜리 손님이라 불리던 오순자 할머니가 본사 최대 지분을 가진 실질적 회장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감사팀장과 본사 간부들은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소라는 안색이 사라진 얼굴로 영수증을 쥔 채 눈을 깜박였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작게 입을 엽니다. 방금 그 말 사실입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회장님? 감사팀장은 짧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의 모친입니다. 지분은 명의상 분산되어 있지만 운영에 있어선 실질적 최상위 권한을 갖고 계시죠. 소라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귀찮아하던 사람이 자신의 월급 아니 이 마트의 존속 여부조차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매장을 떠난 오순자는 골목길 벤치에 잠시 앉아 자신의 검은 봉투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오늘 구매한 우유 한 통과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이 고요히 놓여 있었죠. 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이번엔 지수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시라면서요. 정말 몰랐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평소와 같은 잔잔한 얼굴이지만 그 눈동자만은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이 아니에요. 그저 여기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자주 온 것뿐이죠. 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저 혹시 뭔가 실례된 건 없었을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날 사람처럼 대해줬잖아요. 그 말에 지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바람이 가볍게 불어 벤치 위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얼른 그것을 주어 순자에게 건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받으며 미소 짓습니다. 영수증도 기록이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날 오후 마트 본사에는 응대태도 조사보고서와 함께 정식 감봉, 징계 요청서가 올라갑니다. 문제의 직원 몇 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지수는 별도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본사 채용 전환 검토 요청 임시직 지수. 그녀는 메일을 확인하며 놀라 눈을 비빕니다. 저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점장 김 부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죠. 이젠 조금은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마트에 다시 나타난 오순자는 고요한 걸음으로 매장 안을 걷습니다. 점원들의 인사 소리가 조금 더 공손해졌고 계산대는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진열대에서 감자를 고르다가 다시금 시식코너 앞에 선 지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국을 끓였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이번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된장 조금 넣었어요. 순자는 국을 받아들며 작게 말합니다. 정이란 건 국물 맛처럼 은근해야 오래가죠. 마트 전체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북적였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래간만에 깊은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트 입구 자동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노인의 걸음. 익숙한 발자국 소리에 이제는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순자.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검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지만 오늘의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다릅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 하나가 재빨리 다가가 말합니다. 할머니 어르신. 카트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오늘은 라면 말고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날이네요. 그 말에 직원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신제품 라면이 들어왔어요. 이쪽이에요. 한편 시식코너 앞에 선지수는 순자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오늘은 들깨탕 끓였어요. 한약처럼 진해요.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다가와 그릇을 받아듭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몸에 좋을 맛이네요. 뭐든 좋은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다 약이지요. 그때 계산대 한쪽에서 누군가 어색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소라. 며칠 전까지 순자를 무시하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뵈고 무례했어요. 순자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칠 줄 아느냐는 거죠. 소라는 조심스레 고개를 듭니다. 그 말에 묘한 울컥함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며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오후 마트 게시판엔 새로운 문구가 붙습니다. 고객 응대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 1,000원짜리 물건도 1,000만원짜리 마음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작게 제출자 이름 지수. 해당 문구는 계산대 위 POP 광고판에도 인쇄되어 모든 고객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순자는 조용히 그 광고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참을 묵묵히 서 있다가 작게 미소를 짓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매장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습니다. 고요한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손님이라는 건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 그 자체여야 하지요. 박상무가 그녀 옆에 다가와 말합니다. 이젠 모든 직원들이 회장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회장으로 산 적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었던 손님이었을 뿐이죠. 그 순간 마트 안을 지나던 한 꼬마아이가 순자에게 사탕을 하나 건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받은 거예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사탕을 받아들고 작게 웃습니다. 그래.
오늘은 참 잘 온 날이네. 점장 김 부장은 직원 회의에서 말합니다. 오늘부턴 모든 고객을 1,000만 원짜리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마트 전체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마트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우수 지점 시상식. 본사 회장 특별 방문 예정. 직원들은 일찍부터 매장 청소와 진열 정리에 분주했습니다. 점장 김 부장은 유난히 반듯한 넥타이를 메고 계산대 직원들 역시 말끔한 복장으로 대기 중이었죠. 시식코너 앞 지수는 오늘도 무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냄비 안에는 직접 집에서 끓여온 육수로 만든 소고기 뭇국이 담겨 있었죠. 한쪽에서 소라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넵니다. 지수야, 이거 내가 예전에 좋다고 했던 볼펜인데. 고맙고 미안했어.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상자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고객이든 직원이든 다 같이 잘 지내요. 그리고 오후 2시 검은 세단 한 대가 마트 앞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오순자. 하지만 오늘의 순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 입던 체크무늬 점퍼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 손엔 검은 비닐봉투 대신 작은 연한 핑크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를 보고 모든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순자는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그냥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요. 난장 보러 온 거지 회장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엔 예쁘게 포장된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그것을 들고 순자에게 건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작은 마음이에요. 늘 오셔서 고맙습니다. 순자는 꽃을 받아들고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돈이 있어도 이런 마음은 돈 주고 못 사는 거니까요. 박상무는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은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무것도 안 사고 갈래요. 그냥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느끼고 싶어서요.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미소가 퍼집니다. 잠시 후 순자는 매장 한켠에 마련된 고객 라운지에 앉아 오늘 받은 꽃다발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합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새롭게 바뀐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도 1,000만 원짜리 마음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그 문구 아래 작은 금속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제안해 주신 고객 오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잠시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 진짜 부자는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카메라가 천천히 그녀를 비추고 마트 전체를 담아내며 화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검은 자막 위로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가장 따뜻한 부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웃는 사람입니다.